법원 얘기 좀 예, 하겠습니다. 예. 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죠. 제주지법원장을 지금 제주지법원장입니다. 현직 예. 지금 아직은 물러난 예, 건 예.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법관 되는 순간에 이제 그거는 그 이제 물러나는 예, 건데 예. 인사청문회를 마쳤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여 변호사님도 이 오 법원장이 예, 예. 대법관 후보자로 이렇게 낙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를 하셨고 또 그대로 됐어요. 그때 이제 3명이 압축이 됐습니다만은 네, 여러 면으로 볼 때 또 지금 대법원이 너무 진보 벨트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보수를 좀 보강하는 측면이라고 본다면은 그동안에 사실은 대법관 후보 정도 될 정도면은 뭐 캐리어는 더 볼 그렇죠. 거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법원 내 뭐 캐리어. 역량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뭐 큰 문제 없이 대법관 후보자로 뭐 국회에서 추인을 통과, 인준을 예, 받지 의결,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야당이 지금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야당이 지금 거부에 예. 구실로 삼는 것 중에 한 두세 가지가 있죠. 우선 그 버스 기사 800원 횡령 사건으로 그걸 유죄하고 검사는 80 몇만 원인가요? 5만 원. 예, 800원에 한 100, 한 10배, 100배, 1000배쯤 되는 돈을 가지고도 그 정직에 대해서인가요? 그걸 갖다 취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권 무죄, 네. 무권 유죄 판결을 한 거 아니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아,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둘 중에 그것도 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검사는 놔두고 예. 힘 없는 버스 기사는 그렇게 처벌한다 예. 하나.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술도 마시고 이렇게 친분이 있었음에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많지 않다고. 예. 이렇게 그냥 거짓말. 만난 적은 있지만 그렇게 친한 건 아니다. 예. 이렇게 거짓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보통의 청문회나 대법관 인준문제 문제 좀 까시면 돼요. 예, 그 문제거리가 전혀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리고 지금 800원 버스 기사 횡령 문제 나왔지만은, 예. 아니, 오석준 지금 후보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리고 대법관에 지금 후보에 오를 정도의 역량이라면은 800원 했다고 제가 들어도 제가 만일 그 버스 기사가 한 건 800원 횡령했다. 그거 처벌도 안 합니다. 아니, 검찰에서 기소가 안 됩니다. 그 정도면. 아니, 고 교수님이라면, 검사라면은. 그러니까 이 버스 회사에서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가 800원 처음 그거 했는데 해고도 안 하고, 해고할 리가 없죠. 거기서 이제 버스 회사에서 이제 뭐 노동운동을 했다든가. 또 뭐 여러 차례 괘씸죄에 이런 일이 걸려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제 800원이면 첫 번째도 불구하고 그 해고를 했다. 면털이 박혀가지고. 그게 이제 그 해고 무효 소송인가요? 그쪽으로 갔다 해도 판사가 있죠. 이거는 1심 판사부 다 걸러줍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기록을 안 본 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일부 진보 언론 기자들 있죠.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차라리 기록을 보고 이 버스 기사가 그 전에 그 소위 속되면 삥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삥땅이 많죠. 그 기사들이 또 그걸로 그거 목도 마르고 하니까 예. 음료수도 사 먹고 그런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때 복지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는 범죄거든요. 그런 전력이 어떤 건지를 보고 이 800원에 대해서 해고 무효 확인해서 기각했다. 이거는 좋아요.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무슨 법무장관 표창을 받았는지 예. 아니면 그동안 그다음 그날 그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런 걸 전부 다 보고 이걸 갖다 면직 처분이 취소한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금액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해버리니까 아, 그러네. 예, 이걸 갖다가 지금 그 오석준 후보가 아까 말한 대로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처럼 그러니까 약자 편은 안 들고 강자의 편은 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법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판도 한 번도 안 해본 지금 야당 의원하고 기자들이 이렇게 마치 그 오물 뒤집어 씌울 명분으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그 선후배죠. 네. 예, 고시 공부도 같이 예, 했다는 가까운 선후배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 시절에 법률 문제 애매한 거 있으면 이제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네, 한번 뛰어난 몇 실력을 번 갖고 문의를 하고 그다음 서로 뭐 저녁 식사하면서 뭐 반주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야당의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앞으로 오석준 대법관이 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 그런 프레임을 지금 씌우려고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대법원이 오석준 그 대법관이 된다면 그 혼자서 재판하는 됩니까? 아니 우리가 맨날 뭐 거짓말 명수라 그랬습니까? 예. 그 대법원장부터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아니, 김명수부터 내보내야죠. 그러니까. 뭐 탄핵 저 야당에서 그 당시에는 그거 여당이지. 하는데 여당에서 하려고 하니까 너 탄핵당했는데 왜 사표 내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 무슨 진짜 그 대법원에 무슨 주문을 한다 할 때 뭐 누구 그 저기 교통사고 낸 사람 징역 1년 이거 집행유예 해주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어떤 엄청난 정치적인 사건을 아니 부탁한다면은 예. 그런 걸 하는데 그런 사건이 이재명 그 허위 공표 그거 대법원에 전원 합의체 간 거 봤지 않습니까? 전원 합의체라고 하지 오석준 그 대법관 혼자서 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프레임을 씌워도 제대로 씌워야지 대통령하고 몇 번 예전에 만나 했던 걸로 이걸 갖다가 인중 거부 사유로 삼는 거 있죠. 이거는 치졸하다. 근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왜 이러고 있겠냐? 결국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소환하고 찍고 하니까 예. 우리 뭐 속된 말로 악살 먹어봐라. 예. 뭐 그거 아닙니까? 그거 이재명 빨리 소환장 걷어들이고 그 다음 없던 일로 좀 해주면 우리도 이게 이제 그 대법관이 참 이 청문회가 그냥 하는 보고서만 채택하는 청문회 같으면 이런 일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겠죠. 근데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인준을 받아야 인준을 거의 다 과반수 아닙니까? 장관 같으면 그냥 그냥 임명하면 뭐, 되지만 이건 그렇게 안 되거든. 한 번도 보냈다고 안 하면 그냥 임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다수당인데 예. 예? 우리가 그 부결을 해버리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아니까 예. 이런 진짜 까시거리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지금 딜을 하자는 그 그런 얘기. 결국은 제가 보기엔 딜이에요. 예. 예, 딜을 하자는 건데 뭐 윤석열 대통령 제가 이때까지 한 성격으로 봐서 그럴 리가 차라리 오석준 후보가 낙마하더라도 예. 이재명은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걸 낙마시키면 오히려 야당이 욕먹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폭풍이 지금 역풍이 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한테 있죠. 예? 서민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800원 지금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 85만 원 검사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은 약자 코스프레 이런 걸로 오석준을 갖다가 아주 그 물먹이겠다. 예. 지금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을 갖다가 뒷사정을 쭉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오로지 낙마시키겠다는 일념으로 800원, 80만 원 이걸 내세우는 자체가 있죠. 이거는 정말 치졸하고 일국의 그리고 거대 야당의 태도가 아니죠. 이런 거는 협조해주고 그다음에 이재명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 정당히 받고 그다음 뭐예 아니 아무 문제 없고 뭐 먼지 털어도 나올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 죄도 없다는 거니까. 소명하면은. 그다음 검찰에서 유죄 때립니까? 검찰은 기소만 하지. 판결을 재판이 판결에서 하는데 지금 판사가 하는데. 또 대법원에 좀 유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데. 그리고 최근 뭐 이 판결 안 봅니까? 그러니까요. 그 배석인도 기각해버리고. 기각해버리고. 또 이준석 있고 또 인용해버리고. 인용하고. 그런 상황인데 뭘 겁냅니까? 이렇게 다수의 행포를 진짜 행포죠, 이거는. 이것은 좀 과한 것 같고 오석준 네. 후보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로 있었던 그 김재영 대법관이 한마디 퇴임을 했죠. 했지 않습니까? 퇴임사 했더라고요. 그 이념의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뭐 판사가 법원이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양심과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는 거 그걸 좀 이해해달라는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야당이 군사 정권 시절의 트라우마인지 아니면은 이번 정쟁을 벌이기 위한 도구인지 몰라도 있죠. 판사들이 물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고 교수님, 저 아시지만 약간의 이제 중도 보수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장 할 때, 80년도인가요? 그 일본에 갔다가, 목수로 갔다가 조청년하고 접촉하고, 돌아온 분이 김해공항에서 그때 보안부대 체포돼가지고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유죄 판결 받고 징역 몇 년 살다가 나중에 사면인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2009년에 형사부장 할 때, 거기에 재심 청구했는데, 제가 생각은 보수지만, 이거는 고문받고 허위 자백한 것이다. 그래서 재심에서 무죄 선고했어요. 그때 네. 지금도 어디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판사들에 대해서 있죠. 그렇죠. 이렇게 프레임을 자꾸 덮어 씌워가지고 800원, 83만 원 판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에도 판사 출신 이수진 그 의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하는지 자기도 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트라우마라 군사 정권 시절의 트라우마라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인데 네. 지금 판사들이 재판한 거 다 알면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는 있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이걸 가지고 오석준 대법관이 앞으로 대법관 되면 서민은 완전히 엄청나게 그 서민을 죽이는 판결 그리고 가진 자는 아주 우대하는 판결할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덮어 씌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석준 후보자도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은 법관에게는 생명입니다. 같은 가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함량 미달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함량 미달입니까? 지금 민주당 청문위원이나 법사위원 중에 함량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기 고 교수님,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무학대사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 무학대사고 이성계 태조가 이야기하다가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당신 돼지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저는 임금님이 부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당신을 돼지라고 놀렸는데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 그게 함량 미달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과연 함량이 뭐 충분한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지난번 법사위랑 그거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 고모 이야기, 이모. 이모 이야기 뭐 이런 거 나왔죠. 그래서 이 법사위 의원들이 말하는 함량 미달이라는 건 자기 기준. 함량이 미달인 사람이 보면 함량이 넘치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에요. 외눈박이 원숭이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외눈박이 원숭이 있는 마을에 두 눈박이 오니까 저거 이상한 놈이다. 축출해야 한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더불어민주당에도 훌륭한 의원도 있고 이상민 의원님 같이 예. 그런 분도 있고 합리적인 의원도 있는데 지금 결국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들이 주도적 강성파가 나서가지고 계속 이재명 구하기, 이재명 일병 구하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관계없는 오석준 후보까지 전부 다 오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그런 영향이 미치게 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이재명 대표는 살리겠다. 만일 그런 의도라면 있죠. 빨리 좀 그 정상화 좀 해달라. 정상으로 돌아달라 하고 싶습니다. 또 야당 입장에서 행정부에 대한 강요 무슨 청문회라든가 이런 경우 같으면은 정치적으로 네. 좀 이렇게 맞습니다. 버팅기기를 할까 뭐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법원은 전혀 다른 곳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야말로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분이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역량 그리고 도덕성을 갖췄느냐 이걸 판단해야 하는데 여기다 정치를 개입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되고 진짜 사법부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가장 맨날 주장하는 사법권의 정치로부터 독립 이걸 본인들이 지금 사법부를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하에 자기들이 거대 야당이니까 우리가 동의 안 하면 당신 대법관 절대로 안 돼. 이게 사법을 정치의 어떤 예속화시키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은 이들이 야당이 주장하는 그 어떤 안 된다는 사유 자체가 저는 이게 과연 어떤 그 사법부의 독립을 바라는 충정에서 나온 그런 그 항변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냐 네. 이걸 판단해 볼 때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후자 정치적 동기에서 지금 오석준을 비토하겠다 그렇게밖에 안 비치기 때문에 물론 야당이 말하는 정당한 동기라면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800원을 왜 그렇게 했냐를 갖다가 재판 기록을 보고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죠. 어디서 뭐 그 버스 회사 사장한테 로비를 받고 그랬다. 아 그러면 나는 제가 나서서라도 오석준 안 된다 그러죠. 그다음 검사 83만 원 그게 검사한테 청탁받고 그랬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런 걸 갖다가 밝혀야지. 밖으로 나간 800원 83만 원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동기에서 사법부를 갖다가 대법관 하나도 우리 야당의 그 예속 하에 둘 그런 동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 교수님이나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사법국까지도 국회를 장악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그렇죠. 인준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법부가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예, 예. 민주당 산하에 그냥 뭐 그게 법률 지원단에 대한 법률 뭐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네. 이 문제는 뭐 야당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도 가급적 타협을 하기 위해서 그 청문 보고서 예, 연기했더라고요. 그 협의를 좀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이 내리지 하고 이런 판단의 기준은 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런 상식과 그렇죠. 그런 그 잣대에 의해서 기준이 나와야죠. 돼야 하는 예, 거다. 뭐 철험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예. 기대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